185. 자유민주주의 사전. 법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는 법치, 법의 지배에 의해 지켜진다. 권력자의 제멋대로의 변덕에 따라 통치되는 곳에 자유가 있을 수 없다. 법의 지배는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어떤 법으로 자유의 질서를 확립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정부는 알려진 규칙의 시행을 제외하고는 개인을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치의 본질로 인식된다. 정의의 행동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예를 들어 사기를 치지 않는 한 개인은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다. 인류는 길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의 법이 어떤 속성을 가져야 하는지 배웠다. 법치주의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로서 살아온 오랜 세월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질서는 올바른 행동 규칙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런 정의의 행동 규칙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이 법의 지배를 보장하는 법이다. 위회가 제정했다고 다 법이 아니다. 한국의 위회가 만든 법률 중에는 법치의 법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주기 위한 명령들이 많다. 정치적 사건들에 결부된 특별법이 많은 것도 한국의 법치를 위협하는 요소다. 법치를 보장하는 법. 자유체제의 질서를 확보하는 법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1. 헌법주의와 정부 권력의 제한. 첫 번째, 정부가 정의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은 개인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의 권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헌법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통한다. 정치 권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포함한 광의의 정부가 독점하고 있다. 모든 권력이 그렇듯이 정치 권력의 독점은 매우 위험하다. 헌법주의는 정부 권력을 제한하여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헌법주의는 단지 합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법치란 모든 법이 분명한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구한다. 법치, the rule of law는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규칙, 즉 메타 법적 교리 또는 정치적 이상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공동체의 도덕적 전통, 즉 다수에 의해서 공유되고 의심할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는 공통된 이상이 되지 못한다면 법의 지배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정치가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이 법치의 기초를 이루는 도덕적 전통에 대한 공유가 없다면 법치는 허약한 구호가 될 수 있다. 2. 시장 질서와의 상호 의존성. 법의 지배는 정부의 강제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만 정부를 제한함으로써 지켜진다. 외교 정책이나 정부 조직과 역할 분장, 행정법과 같이 정부 활동의 영역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강제 문제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런 부문은 법치 문제의 영역 밖으로서 공법의 영역이다. 시민에 대한 정부의 강제는 처벌로 이루어진다. 법의 지배하에서는 정부는 공표된 일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처벌로서만 평소 보호되던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 주로 시장 질서를 위해 요구되는 정당한 행동 규칙을 어기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다. 상해를 입히면 형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행동에 대해 처벌하는 법의 영역을 사법이라고 한다. 이런 법들이 총체적으로 시장이라는 자생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애덤 스미스의 표현을 빌리면 시장 경제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건들이 사법의 영역이다. 법치주의의 목적은 바로 시장 경제의 생성과 확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의의 행동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법치의 모습을 시장에서 보면 시장 질서가 되고 법의 측면에서 보면 사법 질서가 된다. 법치는 시장 경제를 전제로 하고 동시에 시장 경제는 법치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북한이나 중국과 같이 시장 경제가 없거나 국가를 장악한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전체주의 체제에는 법치가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존재한다. 중국에서 잘 나가던 기업이 세계 시장에 상장을 앞두고 전격 취소된 알리바바의 마윈의 예를 보면 공산당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중국의 법치가 어떤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자유세계에서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시행할 때 경제 부문에서도 법치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즉 시장 질서를 손상하는 공공정책은 법치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이에크는 사법과 공법의 영역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법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부에서 법을 제정하는 관행이 생겼지만 협의의 법치 개념은 사법의 영역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다. 3. 정의로운 법이 되기 위한 일반성, 추상성, 확실성. 법치를 위한 정의로운 법의 조건은 일반성, 추상성, 그리고 확실성 등이다. 이 같은 조건을 갖춘 것만 법으로 인정되고 이런 법에 의해 통치하는 것이 법의 지배다.
예를 들어 정부의 어떤 정책이 이들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참된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의 일반성. 법은 보편적이고 넓게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 사적 조직, 정부에게도 예외 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차별 금지, 평등의 원칙과 동일하다. 특혜나 특권의 허용, 인허가 등은 결코 법의 지배 원칙에 해당하는 법이 아니다. 공기업이 손실이 났다고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온갖 특별법에 의해 특권을 부여하고 공무원 임용 가산점을 주는 것은 법의 지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법 평등을 시험하는 간편한 방법으로서 어떤 특혜의 타당성을 그 법에서 지정한 집단의 내부 사람들도 인정하고 또한 외부 사람들도 인정하면 정의로운 법이다. 평등을 위반하는 법은 자유경쟁을 무너뜨리고 시장경제라는 자유체제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법의 추상성. 법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나 동기를 내포하지 않고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한다. 법규범이 탈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정의 구체적인 알려진 목적과 결부된 법은 사회 질서를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서 일종의 자의적 명령, 계획경제적 발상과 같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칙들이란 장기적인 조치로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취급하며 특정 인물, 장소 또는 대상을 언급하지 않는다. 추상성의 법은 효과를 미침에 있어서 항상 미래지향적이라야 하며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 추상성의 속성은 사람들에 의해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항상 법적인 형태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것은 법의 지배가 유효하게 유지되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메타 법칙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법으로 금지할 행동은 강제나 기만, 사기,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다. 알려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 머무는 한, 다른 사람의 허락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령에 따를 필요가 없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인의 자랑거리다. 법의 확실성. 참된 법에 요구되어야 하는 주요 속성은 그것이 알려져 있고 확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사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우리는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해 예측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법의 확실성은 매우 중요하다. 법의 확실성 수준을 의도적으로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로 소송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소송을 가능한 한 많이 해야만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그러나 의존하는 많은 일반적인 원칙들은 공식화된 법의 본문에 암시되어 있을 뿐이며 법원에 의해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모든 규칙이 미리 수많은 단어들로 미리 기록되어져서 명백하게 될 수는 없다. 이러한 규칙들 중 다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결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인식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기껏해야 정의감의 표출 같은 것으로 알려질 수도 있다. 모든 일반화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작용을 지배하는 상위의 일반화에 의존할 것이다. 수많은 경우의 수를 모두 법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한국 사회의 법치 수준과 민주주의,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법치 수준을 가늠하기는 마치 숨쉬는 공기의 질을 판단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를 통해 한국 사회의 법치 수준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대기업을 옥죄고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양산하는 상거래에 관한 규제들. 대기업의 지분 상속 시전 세계에 유례없는 65%의 상속세를 물려 기업의 계속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이 대중적 문제의식 없이 지속되는 것을 보면 한국의 법치 수준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조계의 공공연히 회자하는 말로서 전관예우라는 관행은 판검사 고위직으로 은퇴한 사람을 수년간 초고액 연봉으로 채용하는 것인데 그 발상이 거의 범죄 수준이다. 법치의 원리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수임한 사람을 일단 우호적으로 봐주겠다는 관행이 법조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면 전관예우라는 단어는 진작 사라졌을 것이다. 사회의 상류층이 아닌 일반 시민의 법치의식은 법치의 기반을 이루는 도덕적 토대가 된다. 따라서 사소한 것이라도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법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에 유난히 보험 사기가 많다는 통계가 있다. 슬쩍 접촉사고만 나도 목을 부여잡고 내려온 다음 병원에 가서 나이롱 환자 노릇을 하는 사람이 많다. 부끄럽지만 장기적인 통계로 나온 결과이니 믿을 수밖에 없다. 역사의 종언으로 유명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트러스트, 신뢰라는 저서에서 어느 사회의 신뢰 수준에 따라 성장 발전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신뢰 수준이 향상되지 않은 채로 감시 장치까지 부실할 때는 대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감시, 경찰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원가가 신뢰 사회에 비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아무리 감시 장치를 많이 둔다고 해도 높은 수준의 법치 사회를 만들 수 없다.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틀간 무제한으로 풀어진 사전선거는 투표소에 선거인 명부도 없고 단지 중앙 서버에만 명부가 존재한다. 감시 수준을 높이고자 감독자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이것마저 프린터에서 자동으로 인쇄하고는 감독자 날인을 가름한다고 한다. 이 사전선거의 투표지는 전국 6천여 개소에서 250여 곳의 투개표소로 이동하는데 그 물류가 복잡하게 얽히는 동안 투표지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오직 관계자만 한다. 현재 한국의 사전선거 제도는 본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체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존재한다. 하나는 관계자, 선관위, 가 어련히 알아서 관리하겠는가? 투표의 무결성 걱정을 하는 것은 음모론이다. 라는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사전선거 방식 자체가 본선거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체제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을 볼 때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겠다. 나로서는 사전선거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모든 사람의 선의에 한국의 민주주의 장래를 거는 것 같은 불안감을 느낀다. 나는 성선설보다 성악설을 믿는다.